한반도 통일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온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남북한은 70년 이상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고도의 산업화와 기술 발전을 이루었고, 북한은 일당 독재와 계획 경제를 유지하며 제한적인 국제 교류 속에서 경제적 정체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통일의 방식과 속도, 그리고 그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통일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통합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남북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조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통합을 이루는 시나리오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투입되어 산업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이루게 되며, 동시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노동력 활용이라는 장점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육, 의료, 문화 교류를 통해 주민 간 신뢰와 이해를 쌓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연방제나 특별자치제 형태로 권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통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통합은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적응을 돕는 장점이 있지만, 통합 속도가 느리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외부 변수에 의해 진척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급진적 통일입니다. 이 방식은 북한 체제 붕괴와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전제로 합니다. 급진적 통일은 통일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만, 북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 군사적 불안정,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부담 등 수많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권력 공백으로 인해 내전 가능성이 존재하며 핵무기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진적 통일은 북한 주민의 적응 문제와 남한의 재정적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사회적 충격이 단기간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초기 혼란과 불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정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한반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남한의 1인당 GDP는 약 3만 달러 수준이지만 북한은 1,000달러 이하로 추정됩니다.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인프라 현대화, 교육, 의료, 복지 등 전반적 지원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초기 비용은 수백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남한의 정부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당합니다. 금융시장 변동, 물가 상승, 세입자 보호와 재정 적자 문제 등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진적 통합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초기 비용을 분산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어 한반도 전체의 경제 잠재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군사적 측면도 통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평화적 통합 시 군사력 축소와 통합된 군사 조직의 재편, 국경 안정화,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군 해체 과정에서 내전 가능성과 민간 피해가 발생하며 핵무기 관리 문제로 인해 국제적 군사 개입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군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통합은 또 다른 장기적 도전 과제입니다.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는 언어, 교육, 생활 방식, 정보 접근, 역사인식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주민은 새로운 제도와 사회 구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불만과 범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통합은 주민 적응과 사회적 충격 완화에 유리하며 교육과 문화 교류,
복지 지원 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은 단순히 제도적 통합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세대 간 갈등, 지역 차이, 문화적 차이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적 요인도 통일 과정과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통일 방식과 속도에 따라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러시아와 일본도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외교적 안정, 안보 보장은 통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남북 내부 문제뿐 아니라 국제 전략과 외교적 협력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장기적 전망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통일 초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 사회적 혼란, 정치적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중기적으로 점진적 통합을 통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적응, 제도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완전한 통일 후에는 노동력, 자원, 기술을 통합한 경제적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은 남북 주민 간 신뢰 형성, 국제적 안정 보장, 경제 격차 해소, 사회적 수용력 확대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경제, 군사, 사회, 국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점진적 통합과 국제적 협력, 경제적 준비, 사회적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며 급진적 통일은 현실적 리스크가 크지만 북한 내부 정치 변화나 외부 충격에 의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의 성공 여부는 정치적 의지, 경제적 준비, 사회적 수용력, 국제적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변수에 달려 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한반도는 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